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인공지능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TV 모니터 및 카메라가 감지해서 화면에 띄웁니다. 10,000명 넘는 코치들의 동작에 대한 딥러닝, 즉 심층 학습을 기반으로 자세도 교정해 줍니다. That body GPS data tells us exactly where a user is. It's able to infer the entire skeleton in 3D in real time, including all of the joint rotations. 한국 기업의 뇌파 측정기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장비로 지금 제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축적된 건강인들의 표준 데이터와 비교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뇌의 각 부위별 기능을 분석해서 치매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박수를 재 스트레스 정도도 파악했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10분, 저는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침대 전문 업체가 선보인 스마트 베드를 체험해봤습니다. 체온에 맞춰 매트리스의 온도가 달라지고 코를 골면 머리 위쪽이 높아집니다. 잠자는 사람의 데이터를 매일 밤 측정해 인공지능이 수면의 질을 관리합니다. Through our multi-sensor technology, it tracks your motion, presence, heart rate, and temperature to be able to basically create a personalized normal. 올해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비중이 예년보다 확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겠죠. 마침 올해는 코로나 자가진단기를 생산하는 에보트사의 최고 경영자가 CES 기조 연설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술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음악에 맞춰 유연한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이동 수단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바퀴 4개가 움직여 360도 회전하고 몸체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해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면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체를 안정화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몸체를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캡슐 모양의 이 놀이기구 같은 것도 1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이 차량은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성품처럼 찍어서 나온 차량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현대차는 이미 모든 사물이 자유롭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이동성, MOT 개념입니다. Mobility and robotics work and play well together. They naturally complement each other. LG전자도 다양한 로봇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Hey Chloe, please guide me to my seat. I will escort you. Please follow me. 안내나 서빙처럼 실내 역할을 넘어 배송을 맡는 로봇도 공개됐습니다. 5G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겁니다. 두산도 로봇 기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로봇 카메라는 올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미리 입력한 동작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 촬영 경력이 없어도 다룰 수 있습니다. 최근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삼성전자는 집안일 돕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기술 경쟁이 로봇 공학으로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퀴를 90도로 돌려 차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평행 주차를 합니다. 차체가 360도 회전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도 자유롭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무대에 선보인 이 컨셉카는 음식 배달, 택배 등으로 쓰임새를 넓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차량의 형태로 이제 이동하는 정도의 컨셉이라고 하면 다양한 컨셉으로 일단은 모빌리티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오렌지색 차량은 공유 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대를 한쪽 끝까지 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꾸고 싶을 땐 굳이 내렸다가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차에 가상 공간을 결합해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동차가 스마트 기기로 기능해 가상 공간에 접속하면 차 안이 회의실이나 게임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It could be an interesting application of using robots as a kind of a next generation telepresence. Telepresence is the idea of using a simple robot to project you into a conference or a meeting. 독일의 BMW는 자동차 외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패션처럼 자동차도 일상 속의 기분이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미국의 GM은 대형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내놨습니다.
픽업 트럭은 미국 내 차량의 20%에 달하는데 이 차량은 내년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가전제품의 강자로 여겨져 온 소니는 전기차 모델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결합해 이미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금 CES 2022 라스베가스 현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CES는 지난 5일 개막해서 오늘로 전시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CES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츠, GM, 또 한국의 LG전자 등이 전시에 빠지면서 곳곳에 빈 전시장이 보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미 소비자 기술 협회에서는요, 방역 조치 차원에서 행사 일정을 나흘에서 사흘로 하루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도 혁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기업들과 또 관람객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역대 최대 기업인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참가 기업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참가 기업 수나 이렇게 인원도 많았지만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전 개막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한종희 부사장이 환경, 사회적 책임, 또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의 비전을 보여줬고, 현대차 그룹도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SK그룹은 전시장에 큰 나무를 설치를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서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전시에서 메타버스 또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또 제품 서비스를 전시했는데요. 기술이 바꾸는 미래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전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CES는 2년 만이죠. 그동안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예, CTA 측에서는 지난 3일 이제 현장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CES는 이제 혁신의 글로벌 무대라고 하면서 IT 전자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나 또 경험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크게 바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CES에서 눈여겨볼 주요 서비스로는요,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스페이스텍이라고 하죠. 우주기술, 또 푸드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전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됐는데요. 지금 전시장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AI 기술을 내장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터키 등에서도 전기차를 전시를 하면서 이 전기차가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앞으로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기술을 집약시킨 모베드를 전시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제품은 바퀴 4개가 제각각 움직이고 높이도 자유자재로 조절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4족 로봇 스팟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봇 I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인데 사람의 옆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원격 조종도 가능해서 AI 아바타가 로봇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국 기업 중에는 어떤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까? 예, 제가 이틀간 계속 돌아다녀봤는데 저는 소니, 일본의 소니가 좀 관심이 갔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 회사가 전자제품과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등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전기차인 비전 S2를 선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업을 담당할 소니 모빌리티라는 회사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전기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형태의 컨셉카인데 안전에도 신경 쓰고 엔터테인먼트에 기반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량에는 40개 센서가 설치가 돼서 안전을 계속 점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실제
전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한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즉 전자회사였죠. 소니가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앞서서 현대차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전자회사처럼 변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테크 회사는 자동차 회사로 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업종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존 디어라는 농기구 회사도 이번 CES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기계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업이 가능한 완전 자율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농부들을 노동에서 점차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세운 제품입니다. 이제는 농사를 인간 없이 기계가 완전히 짓겠다는 개념인데요. 이 회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토지와 노동력은 줄고 있다라고 하면서 완전 자율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가 이런 식량 문제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나 AI죠.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또 GPS 등 첨단 전자기술이 집약시킨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AI를 통해서 농작물과 잡초를 스스로 구분해서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리는 그런 제초 장비를 선보여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초제를 기존 제품에 비해서 77% 줄여서 비용은 줄이면서 환경 보존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농기구나 또 전자제품, 자동차 다양한 산업에서 융합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